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은 전략, 기술, 그리고 테크니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코너 맥그리거가 도널드 세로니와 UFC 246에서 붙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40초 만에 맥그리거의 KO 승리였죠. 물론 그 전에 당시는 패더급의 신이라 평가받았던 10년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온 조제 알도를 13초 만에 KO 시켜버리기도 했고,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딸 때는 당시 챔피언이었던 괴물 에디 알바레즈를 UFC 205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맥그리거가 TKO나 KO로 이긴 경기들 위주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맥그리거의 타격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세로니와의 경기에서도 맥그리거가 너무 손쉽게 이겨버려서 일부 팬들은 승부 조작을 의심했을 정도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승부 조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코너 맥그리거가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입을 특출나게 잘 터는 맥그리거는 얼핏 보면 말빨로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어놔 실력보단 심리전으로 이기는 파이터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조제 알도처럼 맥그리거의 도발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맥그리거의 진짜 비결은 심리전이 아닌 카운터입니다. 매 경기에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맥그리거는 보통 앞손을 길게 쭉 뻗고 두 다리는 넓게 벌린 상태의 스탠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 자세는 롱가드라고 부르는데요. 앞손은 쭉 뻗고 있고 뒷손은 앞면을 가드하는 방식의 가드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선수 중에는 존 존스도 이 가드법을 주로 이용하죠. 이 자세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들어오는 상대에게 카운터를 맞추기 딱 좋은 자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카운터 스트라이커인 코너 맥그리거에겐 너무나도 안성맞춤이 전략인 것입니다. 롱가드를 운영하는 카운터 스트라이커의 최대 약점은 순간적으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롱가드를 이용할 때는 상대가 거리를 좁힐 때 그보다 더 빨리 백스텝을 밟아 거리를 다시 벌리던지 아니면 들어오는 상대에게 짧은 펀치로 카운터를 맞춰야 상대방의 러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거론하는 경기들 풀 영상은 모두 UFC 파이트 패스에서 시청 가능하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초창기의 맥그리거는 스텝은 빨랐지만 이런 쇼트 펀치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라 신인 시절 맥그리거는 상대 선수가 갑자기 들어오면 카운터를 노리기보다는 자신의 빠른 백스텝을 이용하여 거리를 더 벌려 상대방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알도전을 준비하면서 맥그리거는 트레이드 마크인 레프트 훅을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맥그리거의 스타일인 롱가드를 바로 부셔버리기 위해 거리를 좁힌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맥그리거의 조롱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도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스텝을 살짝 밟더니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돌진합니다. 그 결과는 맥그리거는 거리 벌리기가 아닌 카운터 레프트 훅을 날렸죠. 훗날 맥그리거가 대기실에서 이 기술을 연습하는 장면도 공개된 만큼 맥그리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알도가 돌진하고 들어올 상황에 레프트 훅을 어떻게 날릴지 미리 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역시 럭키 펀치란 없습니다. 코너는 이 카운터 레프트를 날릴 때 새로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무게 실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뒷다리를 땅에서 떼면 안 됩니다. 맥그리거는 상대방이 먼저 펀치를 날릴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펀치를 날리기 위해 스텝을 밟기 바로 전에 자신의 뒷발을 먼저 땅에 박아놓고 체중을 다리에 실어 펀치에 제대로 파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주제랑 조금 다른 소리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알도가 들어가기 전에 맥그리거는 자신의 앞손으로 알도의 앞손을 계속 방해하여 뒷손 펀치를 날리라고 유도합니다. 들어오라고 미끼를 던진 것이죠. 역시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자신감이 뿜뿜인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 맥그리거는 자신의 격투기 실력에 대해서 입을 상당히 많이 털었습니다. 맥그리거의 대표적인 어록입니다. 13초 만에 알도를 KO시키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직역하자면 정확도가 힘을 이기고 타이밍이 속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맥그리거는 자신의 주먹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알맞은 힘을 가해 사람의 턱을 맞추었을 때 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다는 매우 거만하면서도 아주 조금 멋있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롱가드가 단단하고 스텝이 빠르다고 해도 상대방 얼굴에 펀치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 방어적인 스타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맥그리거는 자신의 펀치와 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움직임과 각도같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했습니다. 코너 맥그리거는 이도 포탈이라는 무브먼트 코치에게 매우 특이한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도 포탈은 맥그리거는 동작과 움직임에 매우 타고난 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와 타이밍의 공격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워낙 이 트레이닝의 동작이 특이하고 아주 살짝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도 포탈은 인터뷰를 통해 무브먼트 트레이닝을 비웃는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발전이 더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도 포탈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격투기를 새롭게 접근하는 선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역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도 포탈은 일반적인 파이터가 격투기가 아닌 근력 트레이닝 같은 보조 운동을 할 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다관절 운동을 주로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제한된 운동은 척추에 좋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도 유연성과 움직임을 트레이닝해야 정확도와 순발력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죠. 그렇다면 무브먼트 트레이닝이라는 독특한 훈련을 받은 코너 맥그리거의 격투 스타일은 일반적인 파이터와 어떻게 다를까요? 맥그리거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들어갈 때 자세히 보시면 거의 항상 까치발로 서 있습니다. 발이 들려있는 만큼 맥그리거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거리를 좁힐 수 있어 어느 방향으로 튀냐에 따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순간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맥그리거의 풋워크를 펜싱 자세랑 자주 비교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맥그리거 특유의 빠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치고 빠지는 스타일의 스텝이 펜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디아즈와 맥그리거가 싸웠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아즈는 일반적인 종합격투기나 복싱 경기에서 보기 매우 힘든 독특한 펀치 콤비네이션을 날리기로 유명한 선수이죠. 맷집을 무기로 사용하는 스타일이라 타격전을 할 때는 정타를 맞아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좀비 스타일의 파이터입니다. 이런 네이트 디아즈는 펀치를 날릴 때 체중을 앞발에 실어버립니다. 스텝을 밟으며 앞발에 무게를 실으면 물론 펀치의 무게가 더 실리고 리치도 길어질 수 있겠지만 풋워크에 상당히 큰 제약이 생겨 순간적으로 뒤로 빠지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맞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아즈의 스타일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앞발에 무게를 싣는 스타일이라 빠른 스텝을 자랑하여 치고 빠지는 맥그리거에게 상성상 상당히 애를 먹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전에선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챙긴 것이죠. 반대로 맥그리거는 언제든지 앞이나 뒤로 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실패하더라도 안전한 거리로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리를 좁히고 공격을 할 때는 순간 뒤로 빼서 공격을 빗나가게 하고 바로 뒷발로 다시 몸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역공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것이죠. 빠른 스텝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칙적인 공격 각도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맥그리거의 뒷발은 거의 항상 들려있어 그가 언제 폭발력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올지는 상대 선수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맥그리거의 움직임과 밸런스 능력은 이도 포탈을 만나기 전과 후로 확실히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인 시절 맥그리거는 앞으로 뻗으면서 들어가는 펀치를 날릴 때 너무 빠른 무게중심의 이동 탓에 밸런스가 붕괴되고 뒷발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애처로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맥그리거처럼 그라운드가 약한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밸런스를 잃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테이크다운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맥그리거와 디아즈의 첫 번째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그리거가 이런 앞으로 나가면서 주먹을 뻗는 공격을 하다 밸런스가 붕괴된 탓에 몸의 모든 무게중심이 앞발에 실려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맥그리거는 계속 클린치에 잡히고 말죠. 하지만 맥그리거는 이런 자신의 문제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디아즈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한 맥그리거는 2차전 경기에선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공격을 펼칠 때 오버하지 않고 살짝만 들어가면서 주먹을 뻗습니다. 밸런스를 연마하고 공격 패턴이 신중해진 덕분에 맥그리거는 이렇게 뻗는 공격을 해도 스텝이 꼬이거나 밸런스가 붕괴되지 않는 것이죠. 이야, 최악의 단점을 보완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 에디 알바레즈와의 경기에선 마찬가지로 절제된 움직임으로 펀치를 사용했고 앞으로 뻗는 공격을 할 때도 뒷다리는 절대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뻗을 때도 맥그리거의 뒷발은 항상 땅에 붙은 상태로 까치발을 유지합니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리치를 최대한 이용하니 그의 스탠스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위력의 파워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디가 전진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맥그리거는 바로 그 움직임을 캐치하고 이미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무게 실린 펀치를 날리기 위해 뒷다리에 체중을 이동해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 알바레즈가 계속 전진했다면 맥그리거가 장전해 놓은 왼손에 그대로 맞았을 것입니다. 알바레즈는 맥그리거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정을 보고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맥그리거는 그라운드가 약점이라고 평가받지만 테이크다운 방어를 상당히 잘해주는 이유도 바로 밸런스와 스텝입니다. 알바레즈 전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죠. 알바레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이크다운을 노렸지만 맥그리거는 앞발을 더더욱 빠른 속도로 뒤로 빼버립니다. 목표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알바레즈의 테이크다운은 허공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에디는 중간에 테이크다운을 포기하고 클린치로 자세를 바꾸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완전히 말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에디 알바레즈는 현재 원 챔피언십에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코너 맥그리거도 천하무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빕과 싸웠을 때 기억하시는지요? 하빕은 펀치와 테이크다운의 셋업 자세를 섞어주면서 심리전으로 맥그리거를 압도합니다. 물론 맥그리거 특유의 테이크다운 방어법으로 하빕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해내기도 하고 유리한 순간도 몇 번 있긴 했습니다만 전략상 그리고 실력상 맥그리거의 완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전략이 발전하고 레파토리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추가되는 것을 보니 맥그리거의 발전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